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독서 토크쇼 내로남북 같이 외치나요? 아니요. 나도 할 뻔했어 방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우주이고요. 오늘 누구누구 참여하셨죠? 저는 영채입니다. 전 현건입니다. 와. 오늘은 이제 주말 아침에 단촐하게 3명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근황 있으신가요? 저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오, 아 맞다. 건강을 위해서요? 아니요, 제가 논문을 쓰다가 네. 5kg가 쪘는데 진짜 뻥안 치고 엉덩이에만 찐 거예요. 아, 앉아있으니까. 네, 그래서 엉덩이가 진짜 킴 카사디안이 돼가지고 어머. 모든 바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실 킴 카사디안도 멋진 몸매지만 약간 한국식 미의 기준에는 맞지 않잖아요. 저 그 근데 푸짐한 엉덩이가. 쿠키 왜 가져오셨어요? 지금 쿠키랑 그러니까요. 먹을 거 한 바가지 가져오셨잖아요. 이런 게 살찐다고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먹는 게요. 이게 아침이에요. 아, 진짜 어이없네. 이거 혈당이 안 좋은데 단 거. 지방 다이어트. 네. 참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살을 빼고 있는 중이다. 뭐 설인데 계획 없으세요? 안 안 내려가세요, 고향? 가셔야지. 내려가요. 다음 주에 화요일인가? 어머, 왜 이렇게 늦게 가세요? 화요일 가서 목요일 나와요. 짧게 있네요. 네. 근데 확실히 이게 지방에 본가 있으신 분들은 약간 이 설 연휴 기간이 한 3, 4일을 보통 이렇게 가야 되니까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 맞아요. 금요일 날도 왜냐면 또 쉬면 내려가도 어차피 딱히 할 게 많이 없잖아요. 가족들 보는 거 말고는. 맞아요. 그쵸. 송편이나 먹고 온 거죠 뭐. 그렇죠. 내려가면은 저 내려가면 좋긴 하거든요. 내려가면 집이 넓잖아요. 서울 집 그쵸. 그지 같은데. 돈도 안 들고. 그렇죠. 집 넓은 집에서 침대 같은 침대에서 잠자고 일어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남의 집에서 집밥 먹고 집밥 먹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쵸. 냉장고 열면 음식 있고. 맞아요. 저 요새 원래 안 그랬는데 막 직장 동료나 이런 사람들이 누가 저 데리고 가가지고 한식집에 가면 제가 밥을 2그릇씩 먹는 거예요. 오. 밥이 너무 맛있어. 근데 살 빠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잘 안 데리고 가니까. 가끔이라. 네. 우주님은 어때요? 저는 뭐 비슷하고 저는 보다시피 머리를 맞아요. 볶았어요.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헤르미온드 같아요. 그리고 약간 옷 색깔도 그렇고 약간 퍼컬인 것 같아요. 맞아. 진짜요? 근데 영채님은 저 색깔 최악일 것 같아. 진짜. 영채님은 그 색, 보라색? 약간, 그러니까. 이 색도 괜찮으실걸요? 이 색 맞아요. 괜찮으실 것 같은데. 저랑 퍼컬이 쿨톤이신 것 같아요. 저랑 똑같아요. 이거 똑같은 색깔 집에 후드 있어요. 따라하셨죠? 아니거든요. 따라잡죠. 아니거든요. 진짜. 아니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진짜 어이없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쌉소리 그만하세요. 쉿. 오늘 책은 패트릭 브링리의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는 에세이입니다. 2024년에 대한민국 3대 서점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평론가 이동진이 올해의 책으로도 뽑기도 했습니다. 줄거리를 여러분 거엔 없으실 텐데 웅진 지식하우스 세평에서 좀 가져와 보았는데요. 책의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 저자 브링리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뉴요커에 입사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는 고층 사무실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인생이 그대로 수직 상승해 언젠가는 빅리그로 올라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성공을 꿈꾸며 경력을 쌓아가던 어느 날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배려심이 깊던 친형 톰이 젊은 나이에 시한부 암 진단을 판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형이 세상을 떠나게 되며 의지했던 형의 투병과 죽음을 겪으면서 브링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애를 쓰고 꾸역꾸역 긁고 밀치고 매달려야 하는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며 모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형의 장례식을 마치고 문득 어머니와 어린 시절 미술관을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미술관의 침묵 속에서 아름다운 것들에 둘러싸여 슬픔과 달콤함이 허용되고 전시실 한 구석에 조용히 서서 관람객들을 지켜보는 그런 경비원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브링리는 앞으로 나아가기만 해야 하는 세상에서 빠져나와 자신이 아는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단순한 일을 하며 스스로를 놓아두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2008년 가을 뉴욕 메트로폴리탄의 미술관 경비원으로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기에 이릅니다. 이 책은 브링리가 자신이 왜 경비원이란 직업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직업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성찰합니다. 저자는 10년간 경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느낀 삶과 죽음, 인생과 예술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술관에서 경비원이라는 삶은 단순히 보안 업무를 넘어서 예술 작품들 사이에서 삶의 진지한 의미를 찾는 여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 미술관이란 장소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인간의 존재와 삶의 의미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가 책 내용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좀 각자 마음에 들었던 뭐 구절이든 문단이든 뽑아와서 한 구절씩 읽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용수님 먼저 한번. 가보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저자가 이집트관에서 일할 때 그 예술 작품들을 보면서 뭐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저는 이 책 전반적으로 예술 작품 보고 그냥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기 삶으로 끌어와가지고 뭔가 약간 깨달음을 얻거나 적용하거나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책 페이지 130페이지인데 어떤 이집트 그 관에서 그림을 보면서 나는 특히 그 여자 일꾼들을 보면서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얼마나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똑같았을지, 매일 그 방망이를 돌리는 일상이 절대 끝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도 종결되지 않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지를 마음 깊숙이 감각한다. 그리고 이 장이 끝나는 153페이지에서 매니저가 손을 들어 인사한다. 좋은 저녁. 다음날 아침 배치 사무실로 들어선 나에게 밥은 다시 이집트 구역을 준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 저자가 하는 말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진보한다고 느끼지 못했을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몇 세기 전에 세워진 피라미드가 그때까지도 되게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몇천 년 동안 거의 진짜 이집트의 랜드마크로 자리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시간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선형이 아니라 원형으로 이렇게 계속 순환되고 반복하는 거라고 느꼈는데, 그래서 자기가 지금 매일 하는 이 일이 자기가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나면 또 이뤄질 거고 뭔가 그런 식으로 세상을 영원히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이 느끼는 이 노동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었을지라는 걸 되게 생각해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때 이 사람이 되게 이집트관에 되게 자주 배치가 되던 때였는데 그거를 마지막에 이제 이 장이 끝날 때 153페이지에 다시 좋은 저녁이라고 열심히 일을 끝내는 것까지 보여주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배치 사무실에서 나한테 다시 약간 영화 같다. 다시 이집트로 이렇게 를 배치해줬다라는 부분이 뭔가 되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뭔가 이 사람은 그 영원히 반복되는 업무나 노동을 완전히 막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경비원 일을 마음에 들어 하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평화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좀 약간 인상적이더라고요. 저 같았으면 저는 그래도 약간 마음에 드는 일을 하니까 그렇겠죠? 저 같았으면 지옥 같았을 것 같은데. 하고 싶은 일 하시면은 또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좋을 수도 있죠. 매일매일 귀여운 댕댕이들 털 깎아주는 걸로 하루를 시작해도 괜찮을지도. 저는 미용사가 아닌데 하루를 그러면은 뭐 아침마다 뭐 수술을 해도 괜찮을지도. 아침마다 수술을 왜? 만약에 대충 넘어가세요. 뭐 이렇게 하겠죠 수술을. 재밌다. 알겠습니다. 부들부들. 그래서 생건님.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 책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 저는 평소에 미술관을 의무적으로 가거든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안 가고 싶은데 왜요? 억지 소양을 늘리는 그런 용도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 예를 들어 내가 책을 읽듯이. 맞아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것도 가면 영국이나 꼭 가야 되는 박물관들이나 미술관들 있잖아요. 사실 안 가고 싶거든요. 근데 억지로 간단 말이에요. 진짜. 근데 제가 왜 안 가고 싶냐면은 저는 그림을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리고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느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구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에서 딱 저를 저격하시면서 그 작품의 특이점을 찾아가지고 그거에 빠져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전 늘 그래요. 그냥 제 눈에 띄는 딱 하나만 딱 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어떤 그림이 있어. 그러면 그 그림이 뭐 예를 들어 너무 사실적이야. 그러면 사실적인 그림이군. 짱짱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좀 그게 필요한 말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좋았거든요. 좀 긴데 좋은 문장이니까 그냥 들으세요. 현재 페이지, 그러니까 책 페이지로는 234쪽이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나만의 방식을 갖추게 됐다. 우선 작품에서 교과서를 쓰는 사람들이 솔깃해할 만한 대단한 특이점을 곧바로 찾아내고 싶은 유혹을 떨쳐낸다. 뚜렷한 특징들을 찾는데 정신을 팔면 작품의 나머지 대부분을 무시하기 십상이다. 프란시스코 대 고야가 그린 초상화가 아름다운 까닭은 그의 천재성을 반영한 특징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색채와 형태, 인물의 얼굴, 물결처럼 굼실거리는 머리카락 등이 아름답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이 다양하고 매력적인 세상의 속성들이 훌륭한 표현 수단 안에 모아졌기 때문이다.
어느 예술가의 만남에서도 첫 단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저 지켜봐야 한다. 자신의 눈에는 작품의 모든 것을 흡수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또는 이건 가나 다를 의미하는 바로크 시대 그림이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상적으로 처음 1분 동안은 아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예술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최근에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그래도 좀 조예가 있는 분야가 음악이란 말이에요. 저는 음악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너무 음악을 안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다른 걸로 좀 환기를 하고 싶어지는 순간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다시 하고 싶어서 제가 보컬을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컬을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보컬을 진짜 그냥 제 스트레스 수단, 해소 수단, 그냥 배설기로 썼단 말이에요. 그냥 예를 들어 뭐 고음을 뽑으면서 내 스트레스를 여기다가 버리고 가자라는 수단으로 썼는데 제가 그거를 부르니까 그 보컬쌤이 그걸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너는 생각 없이 노래를 부른다. 이러면서 노래를 부를 때 아는 게 있어야 그걸 부를 수 있다. 듣는 귀가 트여야지 듣는 귀가 트여야지. 듣는 귀가 트여야지 말이 트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쌤이 알려준 대로 듣고 쌤이 알려준 대로 이렇게 하란 대로 했더니 진짜 노래들이 어떠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할 수 있는지 알게 되니까 훨씬 더 경이로워 보이고 이제 이게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 작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어떤 마음으로 그거를 그렸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배경 설명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 내가 이걸 더 즐길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노래를 통해 그걸 많이 느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좀 얘기하는 시간을 통해 저도 이런 곳에 좀 취미를 붙일 수 있게 많이 좀 두 분께 배워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아쉽게도 저도 형건님 같은 부류긴 한데. 큰일 났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민짜님이 캐리하지 뭐. 어떠세요? 마음에 드는 구절. 마음에 드는 구절. 근데 두 분이 진짜 이게 사람마다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이 책이 그 말한 대로 영채님은 좀 여기서 나오는 그 예술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자기 삶이랑 뭔가 연관시켜서 철학적으로 보냐 이런 거에 좀 보신 것 같고 형건님은 좀 그냥 예술 작품과 나의 그 거리감이 있었는데 그냥 뭐 예술에 대한 뭐 그런 거리감을 어떻게 느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저는 약간 이 사람의 그 직업에 대한 그런 태도 이거에 좀 그게 좀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초반에 있었는데 저는 이 경비원 일을 하기 전에 뉴요커에서 일했을 당시에 내가 이 직업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나라고 약간 현타를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나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실이어야 했지만 나는 밝은 조명들의 눈이 한참 멀어 있었다. 어디서 일한다고 했죠? 뉴요커? 하지만 누구라도 멋진 조명 아래 있게 되면 이런 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조명빨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 물론 내가 잡지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했던 일은 워드 문서를 열고 재치 넘치고 세련된 뉴요커 스타일로 기사를 쓰려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누가 봐도 이 일을 하는 척만 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그마저도 실패했다. 그러나 그것에서 교훈을 얻기보다 최면 같은 합리화의 안락함 속으로 후퇴하기를 택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다. 이렇게 뛰어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야.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내 이름을 알고 있어. 나는 중요하고 존재감 있는 자리에 명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만 계속하면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이 달갑지 않은 역설을 직시하는 데는 거의 3년이 걸리라고 이제 하면서 그 뒤에 만약에 오히려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덜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으면 내가 뭔가 이걸 자각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을 뭐 어떻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뉴요커 들어갔을 때 엄청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마치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그러니까 뭔가 그거에 가려져서 약간 나머지는 그냥 약간 자기 삶에 좀 그런 신경을 덜 쓴 거죠.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뭔가 저는 좀 약간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어디 들어가면 그냥 별로 내가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 집단이 가는 방향으로 나의 몸을 너무 맡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내가 자아 없이 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해서 부분이 되게 공감 가면서 맞아요. 이분의 어떤 커리어가 좀 공감이 그래도 가는 부분이 있었던 게 여기서 나왔던 문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좋은 기업을 가면은 타이틀을 사는 거라고 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분은 사실 뉴요커라는 되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꿈을 부풀어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했던 일은 굉장히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맞아. 메일 쓰기, 메일 보내기, 맞아. 일정 체크하기. 맞아. 사실 커리어로서는 되게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했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회사 네임만 산 그런 상황이 된 맞아요. 거고 오히려 여길 나와가지고 미술관에 갔을 때는 미술관의 경비원이란 타이틀은 사실 되게 사회적으로 엄청 막 너 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타이틀은 아니지만 거기서 하고 있는 일들은 되게 어쨌든 의미 있고 자기의 삶을 엄청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비가 되는 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두 번째 케이스를 되게 갈망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애들도 있고 실제로 그거에 용기가 없어서 못 넘어가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케이스를 되게 원하고 있지만 이 사회의 어떠한 맞아. 그런 약간 마치 좋은 무게감 대학을 때문에. 가면 네. 그게 막 그게 자기의 그게 엄청 든든한 뭔가 스펙이 되는 것 같이 맞아요. 좀 그런 이름의 음. 덕을 보는 문화가 좀 아직 사회에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좀 성찰하게 됐어요. 뭔가 이름이나 그런 겉모습에 너무 현혹되지 말자. 뭐든 직장이든 어쨌든 내 앞에 커리어든 그냥 내실을 쌓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너는 책 읽어주는 남북이라는 코너였습니다. 근데 약간 이걸 짚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네. 남북이는 저희 구독자들 이름이잖아요. 아 그래요? 구독자 이름이 있었어요? 아니 네. 아니 그 누구지? 재용님이 만들었어요. 재웅님이 자꾸 혼자서 아. 남북이들 막 이러는 아, 거예요. 남북이들.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는데. 근데 어쩌다 그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남북이 그러면은- 돼버렸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럼 저희 네로라고 할까요? 저희가 네로 이거 좀 내로. 귀엽다. 고양이 같고. 그죠 고문 고양이. 괜찮네요. 저희는 귀여운 네로고 구독자님들은 남북이에요? 남북이 너무 이상해. 아 저희가 남북이하고 차라리 근데 네로님 이렇게 부르기 너무 오글거린다. 그러니까 네로는 뭔가 좀 애칭 같아요. 어, 연인 간의 네로. 애칭 같아. 그럼 저희가 내로 할게요. 네로 할게요 저희가. 여러분이 남북이 하세요. 아무도 동의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하는 걸로. 네, 이건 책 읽어주는 그럼 네로 코너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코너는 이제 뭐 여기서 나온 저희가 딱 뽑았던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술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 직업과 자아의 관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예술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패트릭 브릭리가 이렇게 미술관에 어떻게 보면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예술에 어머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그 영향으로 이런 미술을 일찍 접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미술관을 방문할 때면 브릭리는 해당 구역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을 고를 때까지 그 구역을 벗어나지 않을 만큼 또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수학을 좋아하고 생물학을 전공했던 형과 달리 브릭리는 비록 미술사를 전공하진 않았지만 대학 때 직접 미술사 강좌를 찾아 들으면서 되게 열의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미술관에서 이제 경비원 일을 하면서 예술을 접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우리의 일상에서 예술이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예술이 자신의 사고와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아까 현건님이 살짝 말해주셨는데 평소에 뭐 미술관, 음악, 전시회, 박물관 등 이런 좀 예술 활동을 즐기시는 편인지 궁금해요. 용수님이 이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미술관과 박물관에 가서 뭐가 좋은지 어떻게 그걸 맞아. 즐겨야 되는지 좀 얘기 좀 진짜, 해봐요. 그러네. 미술 관련 미술 정보- 관련 조예가 있으신 어. 분이니까. 저 잘 몰라요. 아. 전 근데 가면은 뭔가 저는 근데 미술관이랑 박물관 가는 거 좋아하긴 하거든요. 오. 근데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 그 태도가 잘못됐어. 누가요? 당신의 태도. 왜요? 저걸 위에서 목적을 가지고 가면 안 되나? 예, 목적을 가지고 내가 조예를 쌓아야겠다. 뭔가 미술에 조예를 쌓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약간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감상에. 근데 그런 마음이라도 안 먹으면 안 가고 싶은데 어떡해요? 그럼 안 가면 되지 않아요? 안 돼. 그래도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문제야. 그냥 가서 쓰레기만 싸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회를 쌓는 게 아니라 쓰레기예요? 그냥 가기 싫으면 안 가다가 진짜 가고 싶으면 그때 한 번 가요. 그게 더 약간 갇힐 수도 있어요. 나한테 너무 도움되는 말이다. 전 진짜 안 가거든요. 아.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이런 거 올해 목표 뭐 전시회나 미술관 자주 가기 이런 거 하면 나는 약간 난 저런 목표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음. 근데 저는 약간 그게 의무감인 이유가 어쨌든 그런 것들에서 영상에 영감을 받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영상을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영상을 보면은 다른 매체에서. 네, 그쵸. 아. 똑같은 레퍼런스가 나오는데 다른 매체에서 보면은 다른 이제 영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주위 이제 선배 PD들이 가보라고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압박감도 그런 좀 거.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이제 가지 말아야 되나? 아니면 좀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냥 가보고 싶은 걸 찾으세요. 그러니까
2차원 그림이 마음에 안 들면 설치 미술을 찾아가고 설치 미술 별로면 조각이라던가 아니면 약간 이게 장르가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 좀 마음에 드는 장르를 찾아가는 약간 이게 또 의미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설치 미술 같은 거 잘 모르겠어요. 현대 미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무슨 뭐 바나나 하나 걸어놓고 뭐 미술하고 막 약간 이런 거 사실 잘 모르겠고 솔직히 현대 좀 미술 이런 거? 웃기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 예전에 막 미학 관련된 수업 같은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수업에서 말하는 현대로 올수록 이게 이미지가 너무 이미지가 아니라 그 예술의 메시지가 너무 세져가지고 메시지를 해석하지 못하면 이 예술이 아무 의미가 없는 지경에까지 아.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점 하나 띡 그어놓고 여기다가 이야기를 개 한 바닥 붙여. 그러면은 이게 완전 갑자기 밀리언 달러 베이비가 돼버리는 거죠. 이거 아무 뭐 여기다가 쓰는 시간 1초밖에 없는데 하지만 그 메시지를 생각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거를 구현하는 방법을 채택했다는 데서 되게 아이디어적인 그게 의미가 있는 거긴 하지만 전 잘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그 감상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약간 뭐야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가지고 그거 하는 건 의미가 있는데 싫은데 견딜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어쨌거나 맞아. 예술은 좀 저는 삶이랑 닿아 있지 않으면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예술은 너무 있는 사람 게임이 된 지가 너무 오래여가지고 좀 그래서 맞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반항심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왜 쟤네 그거에 맞춰줘야 되냐. 그 미술관을 가야 된다, 박물관을 가야 된다라는 것도 있는 사람들이 막 허세 부리려고 너랑 난 달라. 나는 뭐 예술에 조예가 있고 막 약간 격조 있는 사람이야. 너네 버러지들과 달리 약간 이런 식으로 하려고 버러지까지? 예. 일부러 그런 거를 재생산하는 게 아닌가? 일부러 이런 이미지 미술관 한 번씩 꼭 가야 되고 가는 게 좋고 약간 이런 것도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근데 뭐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즐기는 방법이라고 하면 저도 그냥 저는 가서 보는데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 배경 지식이 약간 있으면 좋긴 해요. 왜냐면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것보다 맞아요. 저는 샤갈전을 최근은 아니고 작년인가 보러 갔었는데 샤갈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지만 샤갈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면 유대인들의 그거에 대해서 아는 게 조금 있고 뭐 얘가 뭐 무슨 전쟁과 관련된 뭘 했다라고 하면은 그 전쟁에 대해서 아는 게 조금 있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샤갈전 친구랑 보러 가서 샤갈 뒷담화를 엄청 까고 왔거든요. 막 되게 재수없는 거야. 자기가 유대인인 건 알겠는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게 너무 모든 작품에서 드러나니까 선택받은 거 알겠는데 어쩌라고 선택받은 거 되게 좋아하네? 약간 이러면서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만 엄청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정도 해도 그냥 재밌었다. 전 그냥 재밌었으면 돼요. 하고 뭐 같이 보는 사람이랑 얘기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뭐 혼자 느끼는 게 있거나 근데 예술 작품을 딱 보고 뭔가를 느끼기가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 땡기는 것만 가서 보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맞아요. 이게 내가 보기에 맞아. 예뻐. 그러면은 가서 보고 와서 예뻤다. 약간 이것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쁘다. 그렇게 해서 뭐 그나마 그래도 좀 그림이 쉬울 것 같긴 해. 조각 이런 조각이나 건 이런 건 진짜 모르겠어. 진짜. 그냥 그 미술책에서 너무 보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무슨 감상을 느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냥 조각이네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조각은 그림으로 볼 때 말고 사진으로 볼 때 말고 실제로 가서 보면 약간 압도감이 느껴지는 거 있어요. 근데 저는 심지어 피에타를 봤어요. 네. 근데 아무런 감성이 안 들던데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냥 잘했네 이렇게. 네, 애썼네. 뭐 이 정도. 대단 굿굿 약간 맞아. 이 정도.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 아직 조각은 못 느끼겠고. 근데 그래도 그림은 이 책에서 말했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 뭐 그냥 이런 풍이다 저런 풍이다 이렇게만 했는데 뭔가 그 책을 읽으면서 예술가들이 진짜 그림 그릴 때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자기가 뭔가 표현하고 싶은 거 자기의 내면이든 아니면 현실이든 이런 걸 되게 많이 반영해서 이렇게 부르는구나. 마치 막 노래 잘하는 사람이 진짜 뭐 마치 자기 과거 일을 막 진짜 노래 부를 때 약간 막 몰입해서 불렀을 때 좀 약간 그런 감동 포인트를 느끼는 것처럼 예술가들이 좀 그렇다라는 사실을 저는 인지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림 그린다고 생각했지. 뭔가 자신의 그런 예술혼을 불태웠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좀 뭔가 그림이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근데 그림은 왜 이렇게 대중적이지가 못한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느꼈냐면 음악에 비해서 왜냐면은 최근에 송소희님이 맞아요. 낸 노래 아세요 혹시? 몰라요. 요새 쇼츠에 엄청 뜨는데 불러보세요. 알 수도 있어요. 그거 절대 못 불러. 절대 못 불러요. 절대 못 불러. 불러. 이게 왜냐면은 송소희 그게 왜 화제가 됐냐면은 국악이랑 현대 음악을 자기가 해석을 해가지고 새롭게 레전드예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들었을 때 누가 들어도 이 사람이 뭘 표현하려고 했고 아, 그걸 알아요? 그걸 와. 어떤 스킬을 썼는지를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 근데 사실 미술도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이렇게 맞아. 느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무슨 스킬을 썼고 무슨 음. 감성을 이 사람이 보내려고 했는지를 근데 우리가 알았으면 그만큼 좋겠는데. 공부 안 해서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접할 기회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좀 더 그럼 더 많이 퍼져야 되는 건가? 어쨌든 그럼 한번 이거 근데 그 틀어드릴게요. 저작권 걸리니까 딱 10초 정도만 틀어주세요. 네. 그냥 따로 들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근데 뭔가 좋은 것 같아요. 공허하신데? 파악이 안 됐어 사실. 나중에 이걸 그러니까 풀버전을 들어보세요. 들어야 내가 그 감동이 올 것 같아. 아 어. 저는 비슷한 맥락으로 최근에 그 찬혁이 네. 이찬혁이 그 있잖아요. 연기대상에서 한 거? 연기 그거 그 죽음에 죽음에 대해서 아. 그거 자기 퍼포먼스로 기독교잖아요. 했죠. 퍼포먼스로 했는데 저는 무교거든요. 근데 그걸 했을 때 뭔가 와 진짜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음. 나도 뭔가 막 그 홀리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진짜 저는 하이라이트였던 게 연기대상에서 모든 배우들이 이제 축하 공연을 하니까 박수를 치잖아요. 근데 거기서 관짝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맞아. 근데 그 내 노래 장례식에 와준 거 어. 고마워 이런 의미. 그래서 그 노래가 원래부터 의도가 죽는 거는 슬플 일이 아니다. 어. 기뻐할 일이다라는 천국 가는 거니까. 기뻐할 일이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노래인데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침으로써 그 메시지를 완성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이제 배우들도 박수를 치는데 왜 박수를 그러니까 치는데 그거에 대한 의미를 파악을 못한 채로 박수를 치니까 이게 되게 묘한 그런 시너지가 나는 거죠. 이찬혁의 장래 희망이거든요. 꼭 들어보세요. 레 진짜. 말고 레. 네. 한번 가사와 함께 들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어. 와닿으면 되게 소름이 맞아. 끼치면 좋은데 그러니까. 미술은 이게 안 돼서 좀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 좀 더 이런 감정을 느끼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약간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미술은 평론 게임이 돼가지고 저런. 평론가가 아. 거기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하고 평론가가 평해주는 거에 따라서 이게 액수가 달라져요. 아. 근데 이게 액수가 진짜 천차만별이고 막 비싼 거 그런데 10몇억 음악은 뭐 가격이 다 똑같잖아요. 맞아요. 이건 그냥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어. 그냥 스트리밍해서 들으면 되고 약간 그러네. 이게 이거는 장래희망은 100만 원, 이건 10원 약간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현대로 갈수록 미술이 그게 좀 더 심해진 경향이 있고 전 그래서 차라리 약간 뭐 실제로 대중 미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실제로 뭐 막 어디 그리는 거 막 그 책의 삽화나 아니면 어디에 막 사람들이 작업하는 거 막 그 뮤직비디오에 작업하고 뮤직비디오 말고 막 어디 막 그냥 그런 이미지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 마스코트 그리고 약간 이런 게 조금 더 우리한테 활성화 직접적으로 많이 와닿을 기회가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거기 그런 데서 사람들이 더 뭔가 그런 데서 하는 게 진짜 의미 있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건강하고 좋은 의미를 담아가지고 잘 작업을 하고 그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지. 10억 뭐 20억 100억 뭐 그거 뭐 벽에 바나나를 걸어가지고 바나나가 썩든 말든 그거 내 알 바 아니고 내 인생이랑 상관없다. 약간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그러네. 되게 사실 그런 이모티콘 그리기 뭐라던가 아니면 그냥 외주로 맡기는 그런 포스터 그림 이런 것들은 그런 뭐라 그러지? 몇 억씩 하는 그런 미술품들과 비슷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되게 값어치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런 미술에 올라가는 그런 작품들은 진짜 좀 놀이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차라리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개구리 페페 있잖아요. 슬픈 개구리 페페 걔가 약간 극우의 상징이 됐잖아요. 인셀의 상징이 되고 극우의 상징이 돼서 그거 그린 사람이 그 페페를 장례식을 시켰거든요. 걔를 그냥 죽였어요. 그냥 그런 너무 그림을 그렇게 보고 활용돼서? 네, 페페는 이제 죽었다 약간 이렇게 하고 말아버렸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약간 그 다큐멘터리로까지 나왔는데 전 차라리 그게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거는 좀 진짜 그쵸. 이 공감이 가네요. 좋은데요? 역시 배우신 분은 다르네. 그러니까 한 명 있어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자, 저랑 우리끼리 둘 나한테 둘이었으면 이해가 안 돼. 큰일 나도 이랬을 것 같아. 이 얘기만 하다가 끝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해 설명해줄 못해가지고. 사람이 있어야 돼. 역시. 네, 뭐 그래서 약간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다음 질문이 이제 뭐 브링리가 예술에 대하는 태도 중에 인상 깊은 점이나 브링리가 아니라 여기서 되게 미술관에 오는 관람객들을 되게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하잖아요. 되게 유명한 작품만 찾아가는 사람, 작품 앞에서 오래 머무르는 사람, 자기들끼리 토론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그런 태도나 그런 시각이 이 책을 통해서 좀 달라진 점이 있으시면 했어요. 이 뭐요? 책에 나오는 그림을 다 직접 바로바로 볼 수 없는 게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이 책이 그 20만 부 팔린 기념으로 다시 이렇게 양장본이 나왔는데 그 양장본을 지금 구매하시면 이 미술을 작품을 QR 코드로 볼 수 있는 그 작은 책자가 함께 딸려 나옵니다.
이게 진짜 너무 좋아. 근데 이거를 안 봤으면은 훨씬 좀 재미없었을 것 같아. 너무 맞아요. 이게 은근 미술 음. 작품이 엄청 많이 등장하고 이걸 통해서 약간 뭔가 이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막 설명하는데 안 와닿았을 것 같아. 책에도 사파가 있나요? 책에도 사파 좀 있어요. 있어요. 거기도 있죠. 있어요. 네, 그 비슷한 사파로만 거의 의존을 했거든요. 유명한 거 몇 개 굵직한 거에는 사파가 들어가 있는데 책은 반드시 종이책을 산 다음에 네. 딸려오는 저 부록을 맞아요. 같이 읽으시는 진짜 거를 진짜 강추.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좀 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어떤 특정 페이지의 문구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네. 그거랑 비슷한 결에 하나 더 마음에 드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말해주세요. 그게 뭐냐면은 종이책 87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예술은 어느 주제에 관해 몇 가지 요점을 아는 것이 대단하게 여겨지는 세상을 경멸하는 것처럼 보인다. 요점이야말로 예술이 절대 내놓지 않는 것이다. 예술 작품은 말로 단번에 요약하기에는 너무 거대한 동시에 아주 내밀한 것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침묵을 지킴으로써 그런 것들에 관해 이야기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점에 관해서 되게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는데 이게 되게 저는 좋았죠. 네, 약간 좀 대가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나도 그냥 평소에 이거 보면 이 작품은 뭘 말하는 거고 무슨 시대상을 보여주는 거고 맞아. 이렇게만 했는데 정리해줘 이렇게.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를 알아서 그리고 마음이 너무 후련해. 내가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오히려. 그래요. 되게 좋았거든. 왜냐면 저는 머리를 맞은 게 이게 되게 좋았어서. 내가 이 그림 알았어 이런 느낌. 맞아요. 이거를 전 그래서 무조건 오디오북을 들어요. 미술관에 가면은 그럼 얘네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누구누구 씨가 몇 년도에 만든 그림이고 이게 개쩔고 저게 개쩔고 뭐 너는 이걸 주의 깊게 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저는 그것만 보면은 마치 이 작품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지식을 쌓는 것처럼 딱. 네. 사실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착각하게 만들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모르고 보는 것보다는 그런 거라도 보는 게 낫긴 한데. 낫긴 하죠.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그 요점 정리만 보고 매몰되네. 안 봐요 이제. 보라는 것만 보고 예를 들어 뭐 그러니까 소리만 들으러 가시는 거네.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나리자의 이렇게. 눈썹만 봐 이러면은 눈썹 없구나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저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제 그러면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반대로 그래서 보면서 그 누구지? 빈센트 반 고흐가 그 예술을 감상하는 태도에 대해서 나도 저런 경험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읽어주면은 빈센트 반 고흐가 어떤 작품 안에서 이제 계속 보고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너는 딴 데 보고 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를 그 자리에서 떼어낼 방법이 없었다. 그는 그냥 그곳에 가서 편히 자리를 잡고 앉았고 나는 다른 작품들을 보러 갔다. 다 보고 와 나는 여기 계속 있을게. 그가 말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내가 돌아가서 이제 다른 곳으로 좀 움직이는 게 좋지 않겠냐고 묻자 그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믿을 수 있겠어? 진심에서 하는 말인데 여기 이 그림 앞에서 말라빠진 빵 조각이나 먹으면서 2주일 정도 앉아있을 수만 있다면 내 명을 10년은 단축해도 좋을 것 같아. 그러다가 마침내 그가 일어섰다. 하는 수 없지. 그가 말했다. 여기 영원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그 어떤 한 작품에 빠져서 이 그림을 아무리 봐도 지겹지 않아. 이렇게 느낀다는 게 너무 어떻게 그렇지? 그러니까 빈센트 반 고흐니까 그럴 수 있었겠죠?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예술가들은 신기했어. 진짜. 영춘님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저요? 그냥 완전 큰 그림. 10년의 수명을 단축시켜. 내 수명을 10년을 팔아서.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엄청 크고 엄청 섬세한 그림 같은 거 있으면 좀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압도당하는 느낌이 약간 들긴 해요. 진짜 그 실물로 볼 때 그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저도 근데 오래 보고 있으면 질려가지고 저는 막 여러 개 훑으면서 막 작가 뒷담하고 이런 거 좋아해서. 그러면은 수명을 내어줄 정도로 뭐 계속 보고 싶은 그런 그림은 딱히 없으세요? 그런 그림은 딱히 없고. 근데 저는 그 이 브릭리가 예술을 대하는 태도가 되게 좋았던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집트 그 그림. 그거 거기에서 저는 와 진짜 고대 유물 보고 그런 생각하는 게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요. 나 진짜 골동품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래됐군. 이 정도인데. 그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배경 지식이라는 게 막 사람이 아는 게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게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이집트 하면 아는 게 좀 있잖아요. 뭐 피라미드가 있고 어쩌고 그 당시에 시대상이 어땠고 약간 맞아. 이런. 약간 주워 들은 게 있으면 그거를 가져와서 연결시켰을 때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보면 좀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된다. 저는 이걸 처음 알았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
시대가 발전한다라는 감각을 아예 아니, 못 뭐, 느꼈을 그니까 것 그냥 같다. 반복되는 거기에서만 살았지 미래라는 미지 사람한테 과거와 미래가 없이 그냥 맞아요. 살았다 이런 거. 근데 그 사실 그 사실 하나를 아니까 저도 가서 만약에 앞으로 이집트 뭐 그런 거 박물관 보면 전시 같은 거 보면 완전 다르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맞아. 저는 좀 그럼 진짜 무서울 것 같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미라를 만들고 막 그쵸. 이런 걸 알게 되면 그런 마음으로 미라를 만들었으면 이 사람들 삶이 어땠을까 이런 걸 어. 자꾸 상상하게 되고 영원히 반복되는 삶을 사는데 그럼 자기 인생에 불만족한 사람은 그걸 어떤 방식으로 견뎠을까 그 무거움을 이런 걸 상상하면서 보게 되면은 조금 그러게. 달리 보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서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통찰을 이끌어내고 약간 그게 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 무거움이라는 거를 느꼈을까요? 갑자기 그 생각도 드네. 뭔가 동물 같은 경우들도 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거에 되게 충실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양이들은 굉장히 영역동물이라서 그 영역 밖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아예 그냥 호기심이 없다. 그냥 이 영역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낀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했던 게 아무리 그래도 그 고양이라면은, 그러니까 생물이라면은 다른 더 넓은 것들을 보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인간의 시선에 고양이를 껴맞추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얘기를 그쵸. 들어봤을 때. 예.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게 삶이고 그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냥 이 시대 사람들은 지금 이제 어떤 이렇게 굉장히 개방된 이런 현대 사회와는 다른 환경이 있었으니까 아 맞아요. 그냥 그렇게 오늘 먹을 거 내가 잘 먹고 일할 거 잘 일하고 잘 마무리한다라는 것 자체에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으면은 그냥 그 이상의 삶을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갑자기 좀 그냥 드네요. 아 근데 그건 그래요. 뭔가 발전이란 걸 아예 모르는 상태로 지금은 음. 안 좋은 게 있으면 나아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삶이 되게 막 무섭다라고 느끼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삶이 그냥 평생 살아왔고 그러면 별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게 행복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발전도 없지만 그냥 난 여기에 충실만 하면은 내 삶이 잘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그냥 뭐 희망도 없고 뭔가 기대도 없으니까 그냥 우울증 환자 같아. 아 근데 뭐 근데 그래서 행복하다고 하니까. 이게 그 작품이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여기서 막 이걸 이렇게 이게구나. 곡식을 이렇게 뭐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방망이질을 하고 머리를 깎인 사람들이 이런 걸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좋아. 그래서 구독자님들한테도 말해드리면은 이 시간을 내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내해. 그게 뭐예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요. 이 시간이 설명해 무슨 주세요. 시간이에요? 그거 아까 영진이 말했던 화살처럼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아. 시간을 내해라고 불렀대요. 맞아요. 네. 와 미쳤다. 이게 저는 그거 보면서 이집트 얘기 보면서 그 니체 생각이 났거든요. 아우 니체. 니체도 영원 회귀라는 음. 사상을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앞으로 몇만 년 있으면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앞으로 몇만 년 있으면 똑같이 돌아올 거고 너는 이 순간을 언젠가 다시 영원히 계속 이 순간을 살게 될 거다. 그래서 약간 실존적인 시간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그 사고 실험 같은 걸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순간이 100만 년에 한 번 돌아올 거고 근데 100만 년에 한 번 이게 영원히 반복될 거라는 걸 생각을 하면 이 순간의 선택이 엄청 무거워지는 거죠. 평생의 순간을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죽을 것처럼 살아라. 지금 이 순간에 네가 잘못한 선택하면 너 이거 앞으로 100만 년 동안 계속 살아야 돼. 너 똑바로 살아. 이건 좀 부담스러운데. 그죠? 부담스럽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건 좀. 그래서 뭔가 약간 그런 생각도 나고 재밌었네요. 별로는데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되게 뭐랄까 다양한 분야에서 같은 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방금 영순이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 미술에서도 그렇고 철학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보면 종교에서도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삶의 진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있죠.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들을 잘 조합하다 보면은 그 저는 가끔 그림 보면 좋은 게 그림을 볼 때 그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을 확인받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이게 막 좋은 감상 그건 아닌 것 같긴 해요. 약간 내가 나를 확장시켜가는 게 좋지 나를 확인받는 건 별로 좋은 감상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저자가 이렇게 써줬어요. 읽어주세요. 오. 그 Don't learn about art, learn from it이라고 써놨어요. 오. 예술에 대해서 배우지 말고 예술로부터 배워라. 멋있네요.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 구스타프 칼리보트의 마루를 대패질하는 인부들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노동하는 그림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맞아요. 노동자 역시. 오, 우와. 이게 그림이에요? 그림이에요. 사진인 줄 알았어. 그냥 진짜 약간 빛이 비추는 데서 마루를 진짜 대패질하고 있는 인부들이에요. 사진 같아. 근데 되게 막 뒤에 빛이 비추고 이게 되게 신성하게 그려지거든요. 근데 저는 아. 이렇게 순간에 되게 몰입하고 저는 좀 그걸 중요시 한단 말이에요. 좀 뭐라고 하지? 루틴이라던가 그걸 뭐라고 하지? 프랙탈? 약간 군인이나 운동선수들이나 자기를 좀 그 리추얼? 아닌데? 리추얼은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저는 자유가 자기를 약간 구속하는 데 찾아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자기를 약간 괴롭히는 데서 자유가 거기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좀 자기를 훈련시키고 그쵸, 훈련이죠. 그러니까 약간 내 마음 가는 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자유가 아니라. 네, 약간 좀 나를 구속시키는 면이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거기를 위해서 약간 좀 진짜 투구하고 진짜 투구한다는 데서 열심히 하고 좀 지금은 힘들어도 그 열심히 하고 막 이런 데서 자유가 결국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인스럽네요. 그러니까. 님 진짜 한국인 같아요. 그런데 자유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런 거 보면 좀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좀 저런 대패질하는 인물들 보면 현실에 몰입해야겠다. 현실에 몰입하고 뭔가 저렇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신성한 거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뭔가 하면 그런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궁금한데 네. 그럼 공산주의의 자유는 어때요? 싫죠.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남이 저한테 목적을 정해준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루틴하게 살다 보면 거기서 자유를 얻지 않을까? 이집트인처럼 살 수 있어요. 아이, 안 돼. 목표는 자기가 정해야죠. 갑자기 궁금해졌어. 그러니까 출발과 목적지는 자유인데 그 중간에 과정에서는 약간 구속이 있어도 오히려 그게 나를 더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어쨌든 그걸 만들어가는 건 나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냥 저는 무지성으로 막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무지성으로 막 미라클 모닝하고 이런 것도 별로 그거는 좋은 구속이나 그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건 자유를 향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걸 하기 위해서 막 하니까. 맞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고 그냥 그건 불안해서 출발한 성실성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뭐 제가 좋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제가 뭐 어떻게 할 그건 아니지만 그냥 별로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아니에요.